이번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FOMC를 앞두고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장세는 조금 애매한 혼조세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아직도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이 금리와 인플레 지표에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전체 일본 증시 정도를 빼고는 약간 좀 어지러운 환경에 놓여 있었는데,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그리고 또 금리 이런 부분에 이슈에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죠. 예전만큼은 아닙니다만은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 없다 보니까 이거라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에 연동된 흐름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고, 지난주에 또 마침 CPI 지표 같은 경우도 애매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빅테크주들이 좀 비교적 급락 나오면서 한 주간 다우지수를 제외하고는 다 모두 마이너스로 조금 전환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수를 주도하던 빅테크주는 종목별로 조금 엇갈렸는데, 테슬라는 좋았죠. 도우조 컴퓨터 덕분에 호환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온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자동차 노조 관련 파업 관련해서도 아마 테슬라가 호재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평가가 있고, 반면에 엔비디아가 이제 지난주에 한 마이너스 3.6% 하락하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가 금요일 날 많이 불안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15의 공개가 지난주에 있었지만은 혁신은 없다, 가격은 동결은 됐지만 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고, 그래서 이런 그 빅테크주도 엇갈렸지만은 개별주들이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 또 금융주가 약간 강세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빅테크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2~3% 빠졌다는 게 역시 아쉬운 부분이었고, 반도체 쪽에서 ARM 같은 경우가 그 전날 급등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4% 하락 나왔죠. 해서 또 거기다가 또 TSMC 이슈가 있었거든요. 장비 발주가 늦어질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덕분에 반도체주의 낙폭이 좀 컸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 한 3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강했던 섹터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고전을 했고, 반면에 낙폭과대 대형주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가 올랐다는 점이 양시장의 흐름을 갈라놓았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이나 바닥론 얘기 나오면서 올랐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코스피, 코스닥의 차별화를 가져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특히나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우리 그 만기일 때 보면은 외국인 선물 대규모 매수로 인해서 금융투자 쪽에 현물 대규모가 이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 목요일과 금요일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코스피 대형주의 강세를 이끌었다. 물론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3가지가 지난주 코스피의 강세, 코스닥의 약세를 가져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수를 떠나서 지금 시장 대응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하소연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통신 장비, 또 바이오, 또 시크릿 섹터, 낙폭과대 이런 쪽이 주 초반과 후반에 엇갈리면서 순환매가 워낙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특히 최근에 또 강했던 AI 로봇주 같은 경우는 또 지난주에 또 크게 조정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빠른 순환매 때문에 대응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은 하루 10% 급등했다가 다음날 또 10% 이상 급락 나온 종목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변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장 대응 자체는 조금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같이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월요일 18일에는 일본 증시가 경로의 날을 맞아 휴장에 들어갑니다. 또 19일부터는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요. 20일에는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또 한국의 8월 PPI가 공개됩니다. 한편 21일에는 일본과 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끝으로 22일에는 미국에서 9월 S&P 글로벌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발표됩니다. 자, 이번 주에 빅 이벤트 9월 FOMC입니다. 연말 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번 주 일정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각국의 통화정책 회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다져왔지 않습니까?
뭐 실적 발표 있었고 그다음에 또 우리 잭슨 미팅 진행되면서 또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도 약간 우리가 견해도 들어봤었고 밑밥이 깔리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결과치가 이번 주에 나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최근 증시 금리 영향력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우리 장세를 더 불안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FOMC 회의 쪽에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지난주 CPI 같은 경우도 뭔가 확실하게 색깔이 나왔으면 좋은데 뭐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살짝 넘었고 예. 반면에 코어 같은 경우는 또 예상을 부합하면서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해도 이상할 게 없는 연준 위원들도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중립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에 FOMC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의 스탠스라 그러면은 지난번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예.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침체보다는 약간 둔화 연착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쪽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이제 그 중간에 국제 유가가 지금 90불 이상, 서부 텍사스산 같은 경우도 90불 이상까지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계속 자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덤덤하게 기존의 견해를 그대로 유지를 할지 아니면 좀 더 매파적인 느낌을 줄지에 따라서 어떤 단기적인 지수의 방향도 조금 결정을 할 수 있고 단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관련 이벤트는 우리가 길게 보면 막바지 국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단기적인 지수의 어떤 방향,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증시의 색깔 자체를 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온리 그냥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거기다가 또 최근 일본 증시가 굉장히 잘 나오는데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예. 또 영국의 BOE 통화정책회의도 있기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의 통화정책회의 또 금리 관련해서 정책당국에서 어떻게 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엔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수익 잘 나십니까? 지수가 4월 말 4월 중순 피크를 찍고 나서 예. 지금 현재까지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그 당시 지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수익은 잘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야 대응 자체가 어렵다. 그리고 이건 개인 투자뿐만 아니고 뭐 전문가, 펀드 매니저, 시장을 예측하는 스트레지스트, 애널리스트 모두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되겠는데 예. 왜 그런 말들 하냐면 변수에 따른 시장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반응 자체가 매번 달라요. 악재가 되기도 하지만은 호재로 바뀌기도 하고 매번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고 또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인데 이번 주와 그리고 10월 초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가만히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고요. 다음 주 넘어가면 우리 추석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벌써 다 왔네요. 그리고 그 추석 명절 이후 10월 초부터는 실적 시즌 들어가거든요. 자, 이거 세 개를 놓고 보면 시장이 대충 보이는데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세가 눈치 보기 장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시각으로 보면 FOMC 회의 결과는 파월 연준의 의장의 어떤 얘기는 언제 들을 수 있는가? 목요일 새벽입니다. 월, 화, 수는 눈치 보기 장세죠. 예.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떤 방향성과 색깔을 보이다가 또 다음 주를 넘어가면 워낙 긴 추석 연절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눈치가 보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치 보기 상세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런 눈치 보기 장세 이후에 가장 핵심적인 궁극적인 역시 우리 타겟은 실적 시즌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는 저는 한 중립 정도의 이벤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수와 관련해서는 중립으로 보는데 시장의 색깔을 가른다는 측면에서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그동안에 우리 보면 그 빅테크라든지 고밸류주 테마 섹터가 많이 움직였죠. 예. 근데 지난주에 가만히 시장을 놓고 보면 어디가 움직였냐면 경기 민감주, 대형주, 낙폭과대주가 움직였거든요. 요게 이제 우리 하반기 넘어가면서 연말 가면서 아니면 내년 넘어가면서 바뀔 수도 있는 어떤 트렌드가 되겠는데 가능성을 지난주에 보였다는 거죠. 만약에 연준 파월 의장이 이번 주에 그냥 덤덤하게 예전 정도 뭐 데이터를 보고 한다는 얘기 한다든지 뭐 중립적인 느낌을 보인다 그러면은 역시나 다시 빅테크 고밸류 테마 섹터가 돌아갈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좀 매파적인 다른 견해를 보인다면
지난주와 같은 어떤 경기 민감주, 대형주, 낙폭 과대주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오늘 제가 뭐 평범한 공정할 맹정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실적의 중요성인데 지난주에 미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지만은 역시나 일관적인 게 있는데 지난주에 실적 전망,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은 역시나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향후에 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여기에 우리가 중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텐데요. 앞으로 방향성과 관련해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망 말씀드리면서 공정할 맹정할 말씀드렸거든요. 예. 시장이 어려울수록 꼼수나 뭐 비법보다는 정석적인 투자가 가장 좋은 수익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예. 우선 제가 8월 말 정도에 보여드렸던 리스크에 따른 섹터 분류가 있습니다. 요걸 제가 이렇게 좀 분류를 하고 있는데 아래쪽은 현금이고 위쪽으로는 이제 극상 테마주, 예를 들어 뭐 초전도체, 맥신 이런 테마주가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리스크는 높고 리턴은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여기 1번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섹터들, 실적 성장주를 중심으로 고밸류 성장주, 실적주가 되겠고, 요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번 박스, 그러니까 이제 고밸류 성장주보다도 가치주라는 이런 쪽에 무게감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실적주에 포함이 되는데 이 박스의 흐름이 아마 이번 주에 FOMC 회의 견해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중요한 것은 예측보다도 전망보다도 그 결과에 따른 깔끔한 우리가 추세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이번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런 시장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종목들의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것인데요. 지난주에 물론 금융투자의 대규모 매수도 있었지만은 예. 지금 외국인 매매를 놓고 보면은 중립에 가깝고요. 그리고 고객여탁금도 51조, 52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58조에서 많이 내려왔죠. 예. 치수를 이끄는 힘 자체가 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뭐 우리 뭐 텔레라든지 찌라시라든지 유튜브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탄착군이 형성된 자극적인 어떤 소식을 쫓는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종목들 변동성을 너무 키우고 있는, 지난주도 그렇고 과거 계속 그래서 이번 올해 들어서 그런 현상이 많이 보이는데 예. 이 현상은 당분간은 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를 들어서 넷마블이나 뭐 네위즈 같은 종목들 보십시오. 그거 10% 가까이 올라가는 거 따라가면 그 다음날 바로 10%, 15% 그렇죠. 폭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건 뭐냐면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슈와 어떤 모멘텀만 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부분, 특히나 이 실적 시장을 이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세를 단순하게 쫓는 것보다는 사세를 쫓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실적과 펀더멘탈, 늘 우리 뭐 주식자 전략상 그리고 종목자 전략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실적을 따라가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공정할 맹정을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시즌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 이번에 FOMC 회의와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나오는 추석 연휴 이걸 지나면 바로 실적 시즌 닥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 포트폴리오 종목들이 적절한 실적을 가지고 있는가, 그 종목들이 그걸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시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인플레이션, FOMC 회의 이런 회의 결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실적이 좋은 종목을 담고 실적이 안 좋은 종목을 버리는 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요것만 잘 하시면은 충분히 지금 시즌부터 덜 흔들리고 실적 시즌까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역시 공조할 맹자왈이지만은 실적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예.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실적 체크를 꼭 하시고 잡초를 재건해내는 과정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전공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